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기자협회 탐사보도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2.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보도한다. 3.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고려대, 안산병원 등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히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4. 생존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5.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 6.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7. 언론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보도를 통해 위험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한다. 8. 영상 취재는 구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 취재 장면의 보도는 가급적 삼간다. 9.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10.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이상 기자협회 참사보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일보에는 그림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잠수사들을 포즈를 취하게 만든 기자들의 행태가 보도가 됐습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첫 곡 들으셨던 노래는 넥스트의 아가에게였습니다. 아가에게. 이 음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 뭔가 비관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문민정부를 수립을 했고 IMF는 꿈에도 꾸지 못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낙관적인 노래를 비교적 낙관적인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넥스트의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정겹게 불러줬었죠. 그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그렇습니다. 서른이 채 안 된, 서른 좀 넘은 멤버도 있었고요. 서른이 안 된 멤버들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30 내외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그 멤버들 중에 누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를 기다리면서 만들었던 노래일 수도 있겠죠. 아가에게였습니다. 네. 오늘 2부는요, 최규성 선생과 하는 LP, 대중음악 LP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규성 선생께서 구해오신 희귀, 단순히 희귀 앨범이기 때문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음악적으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갖고 오시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70년대부터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작은 중소 레이블들 특집입니다. 지난주에는 안타 프로덕션이었고 오늘은 대성음반의 그 첫 번째입니다. 아마 산울림의 음악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이라는 것, 이 선정성이라는 것, 보도는 침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신속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신문 보도를 보면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신속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공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대참사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분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고 그리고 테크닉으로 사람을 다연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분명히 그 직업에는 그 직업에 맞는 직업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배 안에서도 선박직이라고 하는 배를 운항하는 그런 분들의 직업 윤리와 그리고 객실을 담당하는 승무원들의 직업 윤리는 조금은 다르겠죠. 같기도 하겠지만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겠죠. 기자는 기자의 직업 윤리가 있을 겁니다. 의사는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오래된 그런 직업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 직업 윤리뿐 아니라 인성, 적성 검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그런 직업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교육시키거나 또 사람을 치료하거나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SNS까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말 한마디 또는 화면 한 컷, 이것이 주는 것이 얼마만큼 파급력이 큰가, 이런 것이 실감이 되는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익 토플 점수가 어떻고 마스크가 어떻고 발음이 어떻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사 현장 기자협회에서 만든 준칙에 대해서 오프닝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소화는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살이 찌진 않았습니다만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하면 살이 좀 덜 찌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차를 몰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닌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 며칠간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바보님, 유한그루의 물레를 신청해 주셨군요. 곽성삼이 만든 곡. 참새를 태운 잠삼이라고 하는 그런 포크 음악 동인들이죠. 70년대 말에 그 언더그라운드 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노차사를 대표를 하기도 했었던 서울대 메아리 구성원이었던 한동원 씨도 계셨고 남궁옥분 씨도 계셨고 유한그루, 곽성삼 이런 분들, 방송 작가였던 구자룡 이런 분들이 주도를 했었고 그랬었죠. 걸어놨습니다. 문광님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4월이 울고 있네는 만개푼수 그네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이렇게 슬프게 들릴 줄이야. 소녀님.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서영은의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아이고, 이거 뭡니까? 미디어 몽구가 올려준. 저도 이 차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차 옆에다가 추모의 마음을
걸어놓고서는 기껏 뒤에는 고치지 않았군요. 네. 이거 뭐 사오정의 모습과 사오정이 아니고 저팔계의 모습과 김정은의 얼굴을 합성해 놓은 그런 패러디, 원티드, 현상수배란 뜻이죠. 근데 이거 무엇보다도 스펠링이 틀립니다. 김정은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않죠. 예. 이것부터 철자법부터 다시 교육받으셔야 되겠어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 이런 자신의 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차, 일종의 종북물이죠. 참, 아이고. 1995년에 말입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근 2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 고석성장시대의 그런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었던 그 1년 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요. 그러죠? 지금 우리가 가끔 다른 개발도상국 국가, 후발 주자들, 그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신속하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남들을 비난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좌빨의 선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에 국민의 단합이 더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삼풍이 무너지고 2년 뒤에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경제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건 경제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믿음도 상당 부분 무너진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털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여지없이 저버리게 해준 것이 그때 나라 아니겠습니까? 안심하라 해놓고서는 결국은 나라를 거들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질 않으니 믿을 거는 없구나. 나 자신을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살려면은 내가 독해져야 되는 거고 남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일단 나부터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게 확산된 것이죠.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갖고 금모으기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유례가 없는 정말 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 IMF 위기를 야기시켰던 그 당시 집권 여당 제대로 책임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자기들만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강남의 룸사롱 등지에서 모여서 이대로를 외치면서 환율 떨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1,600원까지 올랐을 때 1달러에 1,600원까지 올랐을 때 이대로를 외치면서 환호 작약하던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대신해서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간다고 하고 그리고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얻은 차익을 나라 위기를 위해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본가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회적인 신뢰 이런 것을 잊으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지금 좀 느슨해진 거죠. 그런 연대의식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종북몰이를 하고 이런 분들. 그래요. 바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유치한 패러디에다가 스펠링마저 옳게 적지 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며칠 동안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런 선동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좌빨의 선동으로 지금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고 있다가는 권은희라던가 또는 송영선이라던가 지만원이라던가 등등등 이런 분들한테 속고 있거나 또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패러디를 하고 뭡니까 여기
단체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AK입니까? AKA? 누크누크 미키 러버입니까? 이런 분들 숙주 삼아서 먹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변희재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얘기하기도 싫은데 이런 슬픔에 맞서갖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정치 세력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기엔 에너지가 너무 딸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얻을 이익도 없고 다만 조용히 슬퍼하자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사람의 속을 이렇게 긁어대진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도 사고는 너희들이 치고 그런데 보면은 이럴 때 자숙하고 슬퍼하고 행사 취소하고 이런 분들은 평소에 건전하게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평소에 남 눈치도 보고 염치 있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런 분들이에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촛불 들고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런 분들이란 얘기죠. 주말에 저녁에 밥 먹다가 남의 아픈 사연이 나오면은 밥 먹다 말고도 전화기 수화기 들어가고 ARS로 성금 보내고 이런 분들입니다. 도저히 이런 언론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대한언론 만든다고 나선 분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닥쳐갖고는 자숙하려고 그러고 같이 슬퍼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에요. 도와주질 못할 망정 말이죠. 언론 얘기를 아까 또 하다 보면요. JK 정 실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안산 임시 합동분향소 다녀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려 대더군요. 외신 기자들은 멀리서 등이나 뒷모습 한컷 찍고 말던데 너무 비교되었습니다. 여기에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진정한 언론인이 아니죠. 특히 오열하는 유가족을 찍는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그 CNN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CNN 영상 자료는 바로 운구되는 시신 행렬을 지켜보면서 줄 서 있던 경찰들이 눈물 짓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는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모습은 가급적 선정적이지 않게 소리도 많이 줄여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 하더라고요. 자극적인 화면이 나오지 않게 멀리서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는다던가. 왜? 그래도 그때 분위기가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대강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에 감정을 너무 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뭐 컬럼바인 고교 이런 데 난사 사건이나 이럴 때는 학교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죠. 건조하게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부상당했다. 아이들을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속보나 특종 경쟁 이럴 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미드나 이런 데 보면은 속보 경쟁하는 특종 경쟁하는 그런 언론인들의 모습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남의 슬픔을 가지고 와 모여갖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슬픔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죠. 손석희 앵커, 정관영 앵커가 눈물 지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미어지고 이분들이 참 냉정한 분이신데 흥분하지 않고 이런 분들을 눈물 짓게 할 정도로 이 사건이 대단히 슬픈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분들도 사람이구나. 냉정한 언론이기 전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대고서는 쇼한다고 하는 변희재 같은 무리는 정말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값,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발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요,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면서 만약에 화면을 그렇게 방송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울부짖는 유가족, 그리고 구조된 학생들의 인터뷰, 울먹이는 인터뷰, 이렇게 방영하지 않았으면은 그 앵커들이 그렇게까지 눈물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유구한 우리 전통, 또 감정이 풍부한, 그렇기 때문에 예술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우리 한민족, 그거와는 별개로 방송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에 호소해서 말이죠.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해서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분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팍 꺼져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이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언론이라고 한다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야죠.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 것 못지않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 돼요. 언론이라는 것이 거기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언론이 그것을 부채질하면 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언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선동이라는 것이죠. 선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선동꾼이 있다고 보도하는 너희들이 선동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론은 쓸데없는이 아니라 과도한 지나친 감정 소모를 할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차분히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JK 정 실장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둥이맘님, 오늘도 광주 공항 주변은 전투기 소리로 방송 청취하기 불편합니다. 일 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게 한다고요. 스트레스 받으셨군요. 시드니아님, 시드니에 계십니까? 출첵합니다. 병인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11년 전에 방송 진행했을 때 시드니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셔서 글도 남겨주셨던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검은별님, 미친 기타님, 소원님, 따뜻한 위로님, 소원님의 신청곡 바람이 되어서라도 들으셨죠? 미게이님, 솔트피터님,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근면한 국민과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한 상류층이 플러스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희생자 학생 부모님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이 올라왔다고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정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점프점프님께서도 그 페이스북 올려주셨는데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이더라도 그리 놀라운 얘기가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그렇게 보낸 부모, 그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난 열흘간, 한 일주일 이상 우리 사회가, 나라가, 정권이, 언론이, 선장이, 선박회사가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고 위로해주기는커녕 더욱 슬프게 만들고 분노에 부채질하지 않았습니까? 이 살아있는 분들을 잘 보듬어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는 즉시 이분들에 대한 집단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만, 살아남은 아이뿐 아니라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나라가 돈을 대서 인력을 구해서 치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독립군님, 부처님, 부처1님, 네, 의견 잘 봤습니다. 훈타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의 중학동창인 친구가 청해진 해운에 잠겨진 문 앞에서 문 두드리는 영상을 보며 한참 울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슨 난동이라도 부린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저 문을 두드리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탈출하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 좀 해봐요. 각국의 언론은 선장을 살인자라고 한 이 썩어빠진 나라의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보도하지 않더군요. 너무나 얕은 수수로 보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훈타님의 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장차장님, 행복한이 아니고 장차장님, 그동안 멀리했던 국민TV 뉴스타파 고발뉴스 소액이지만 자동이체 신청하셨다고요. 진실보도만 추구하시는데 아주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트님께서는 잘하셨습니다 라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비움의 미양님께서는 이 글에 카톡의 노란 리본은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관계자들 처벌받기 전까지 계속 그대로 놔두려고요. 언제까지 될는지는 모르지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중에 좀 오바마도 입국을 하죠. 어제 사실은 저녁에 뮤지컬을 봤습니다. 뮤지컬 JSA 이번 주말까지인데 이정열 씨가 주연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13명의 뮤지컬 배우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JS 영화와는 다른 원작에 좀 더 충실한 이 원작은 뭡니까? 김은중이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졌다고 하죠. 영화에는 나오지 않은 그 중립국 소령 말이죠. 원작에는 소령으로 나와 있고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아니고 이영애가 맡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분도 역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분이었죠. 한국전쟁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서 좌익이 북한군과 남한군이 인민군과 국방군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 혼란한 가운데 아노미에 빠져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중립국인 스위스를 택해서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어 했었던 이 아들이 조사관으로 오면서 그날의 총격전을 수사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영화보다 훨씬 스토리가 짜임새 있었고 그리고 분단 문제를 좀 더 정면으로 이렇게 제시했었습니다. 아마 이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으면은 협조를 얻어서 뮤지컬을 우리가 단체 관람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뮤지컬이었죠.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남자들만 나오는 뮤지컬 보면서 눈물 흘린 건 처음이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거를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왜곡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남과 북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지금은 위급한 시간이니 좀 협조 부탁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청와대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가 아니라 니네들의 위기입니다. 니네들의 위기를 우리 위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니들이 위기에 빠질수록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거.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서는 어제
뒤풀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막 울분을 토하고 슬픔을 나누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최소한 이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도대체 뭘 한 거냐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